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이란 개념이 있는데 변론주의 적용은 간접사실까지는 적용이 없어. 무슨 말이냐? 저번 때 우리가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요건사실이라는 기둥을 서너 개 잘 세워서 거기다가 법규를 지붕으로 얹어서 해석 적용을 얹어서 이런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줬지. 요 요건사실이 딱 이렇게 받쳐줘야지 법규를 적용해서 이렇게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거야. 이 요건을 그래서 첫날부터 얘기하듯이 제대로 민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그게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그 비슷한 하여튼 그런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사항을 제대로 기둥으로 안 올려주면 법원이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둥을 당사자가 주장을 해서 그 주장에 입각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주장은 그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작동하는 것만이다. 그럼 조금 어려운 용어야. 주요 사실, 간접 사실. 일단은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사실의 종류에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 사실이 있어. 주요 사실,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이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가 사실을 확정하는 건 직접 사실을 직접 증거가 있어서 대여 사실을 차용증이 있어서 증명되면 제일 좋은데 실제 그런 게 없어. 일반적인 재산권 사건에서도 심플한 거. 대여금 빌려줬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 아니고 그냥 빌려줬어. 증거가 없어. 차용증이 없어. 그럼 그때 한번 얘기했는지 몰라도 어떤 간접 사실 갖고 이 빌려간 것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증명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300만 원 빌려줬다고 치자. 내 통장에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 통장에서 내 빌려준 사람이야 300만 원을 찾았어. 그러니까 내 주장상 그걸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직접 간 건 아니고 사실 직접 간 것도 뭐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갈 수 있으니까 결정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직접 갔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인출해서 현장에서 줬다는 거야. 300만 원. 그러니까 인출한 건 있어. 내 통장에서. 그 다음에 이 채무자로 물린 사람이 뭔가 형편이 어렵대서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전에는 예컨대 계속 대출 이런 거에서는 이제 먹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라면도 못 사 먹던 사람이 갑자기 그래도 뭔가 돈이 생겨서 식사를 아주 호화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 채무자 물린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무슨 모임에서 이 채권자를 만났는데 회피하거나 도망간 사실도 있어. 자, 생각해봐요. 첫 번째, 300만 원을 내가 인출했어. 나는 빌려줬다고 하고자 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300만 원을 내가 무슨 목적에서 뺐는데 내 주장은 빌려주려고 뺀 거야. 얘한테 빌려주려고. 두 번째, 이 채무자는 형편이 좋아졌어. 예를 들어 그걸 뭐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월급 못 주다 월급을 주기 시작했어. 그 변동된 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나를 변직 이후에 피한 사실이 있어. 식당 같은 데 무슨 동창회 같은 데서 만났는데 실권이 내뺐어. 그럼 1, 2, 3을 하면 어떻다고요? 빌려줬느냐 했을 때. 빌려줬다고 판단할 수는 충분한 그런 게 간접사실이지. 그러니까 실제 재판은 직접 사실 있고 직접 증거 있으면 그렇게 채무자가 또 이것도 좀 속된 말인데 개기는 것도 참 곤혹스러울 거야. 그지? 너무나 명확한 게 있으면. 물론 이제 차용증 의주됐다 뭐 이런 거로도 갈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명확한 거면 싸움이 안 되지. 근데 약간 애매한 거면 그 다음에 지금 내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구성했지만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300만 원은 딴 거 자기 차 부서진 거 고치려고 돈을 뺐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얘를 몰아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공경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모아서 결국 판단자인 법관을 설득한다. 그거인 거야. 그 설득. 특히 미국식의 배심제는 우리는 형사재판의 일부 배심제지만 민사재판 배심제 아닌데 배심제에서는 뭐야? 법관을 설득하는 거 말고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뭐 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고 우리나라도 뭐 약간 법정에 이런 거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를 해서 하는데 실제 우리는 배심제가 아니니까 민사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논리나 이런 사실에 대한 것을 드라마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판사 법관을 설득하는 거야. 내 손을 들어주도록. 그걸 잘 구성해서. 그지?
다시 돌아서 지금 간접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실제 재판은 직접 사실을 직접 그것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만으로 탁 심플하게 공방이 펼쳐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간접사실과 그 간접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잘 아울러서 이 간접사실 두 서너 개를 가지고 직접 요건에 해당하는 그 직접 사실 또는 요건 사실을 추인을 시키는 거야. 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추인을 하는 거야. 네 심증이야. 판사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반대측은 그 심증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반증이라고 그래. 반증. 직접적으로 그 요건을 나중에 증거법 가서 보면 직접적인 요건을 증명해내려면 어느 정도냐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된다. 조금 말 이제 입에 배야 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 증명이라는 것. 어디 가서 보냐면 8-9를 가서 봐. 증거법에 가서 증명이 됐다라고 한다면 말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 더 설명을 못해 그냥.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정도의 그걸 본증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반증은 내가 그림 그려놨지. 반증은 화살표가 좀 짧지. 화살표 짧은 게 뭐야? 또 어디 다른 책에 이런 거 없어. 반증 화살표가 짧은 거 뭐야? 깎아내리는 데인데 그 깎아내리는 걸 0으로까지 깎아내릴 필요 없이 100으로 가는 것만 살짝 타치해서 한 10만 깎아내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10중 8구 100% 가는 것을 딱 깎아내리는데 다 0으로까지 안 깎아낼 필요 없어. 누가 증명 책임을 지기 때문에 100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지니까 이 반대쪽은 반증이라는 건 뭐야? 한 10만 깎아내리면 돼. 그 혼전으로 몰면 돼. 반증은 뭐야? 약간 혼전으로만 몰면 돼. 근데 증명자는 뭐야?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까지 가게 해야 돼. 알겠지? 응? 이해했어, 거기까지? 본증, 반증. 그러니까 직접 사실에 직접 증명을 하는 사람은 본증으로 가면 되고, 이 간접 사실, 부득이해서 간접 사실로 갔을 때도 이 심증으로 가게 하는데, 이쪽 반대에서 끌어내는 사람은 반증으로 이걸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뭐 간접 반증 이런 용어가 나중에 나와. 반증인데 앞에 간접 반증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말로는 근데 이런저런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 법정에서 이게 본증이고 이게 간접 반증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오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보조사실은 뭐야? 같은 사실 중에도 요거는 증거의 증명력 같은 거에 관한 사실이야. 뭐냐? 여러분이 혹시 일반적으로 그냥 법 안 배웠을 때는 이런 얘기해.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증인이 있는데 우리가 모녀지간인데 모녀지간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형제지간인데 뭐 증인. 근데 그 말은 한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아. 한쪽 편하고 모녀지간이니까 이쪽 사람이 이쪽한테 유리하게 증언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즉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신빙도 신뢰도가 떨어질 뿐이지 모녀라고 해서 증인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증거 자격으로서 증거 능력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걸 증거력이라는 용어로 써.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증인으로서 등의 증거 능력은 없는 건 아닌데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야. 증거력. 지금 증명, 소명, 고본에 계속 그런 용어가 있어. 그럼 여기랑 연결을 해봐. 그러니까 모녀지간이었다는 이런 사실은 반대쪽에서 보면 니네 증거력이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이 되는 거야. 보조사실 이해하겠어? 보조사실은 너희가 모녀지간이다, 너희가 형제지간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증거력을 없는 거 내지는 깎아내리려는 데 쓰이는 그런 사실을 보조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녀지간이다, 형제지간이다 이런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런 사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변론주의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게 돼. 주요 사실로서. 근데 이거와 대비되는 취득시효 기산일은 취득시효 나왔네. 취득시효. 기산일은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 이거 억수로 나와. 취득시효 기산일은 보조사실이니까 변론주의의 적용이 없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인정해도 돼. 기산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변론주의 적용이 있는 주요 사실이냐 간접 사실이냐의 차이는 뭐야?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사자가 내던진 거에 구속되고 법원이 실제 이게 아닌데 라는 판단이 가면 안 돼. 간접사실로서의 취득시효 기산일은 20년간 평온 공연 이거 따질 때의 그 기산일 때문에 엄청 이게 20년이 채워졌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20년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 때문에 막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데, 그 기산일은 당사자가 주장했어도 삐끗 잘못 주장했어도 법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산일로 하는 게 무리하지 않고 무방하다. 간접사실이니까. 그래? 이해했어? 그래서 선택형 문제 등에도 많이 나와. 그리고 간접사실은 민법적인 문제하고 연결돼서 이 기산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던져. 당사자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딴 때부터 기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법으로 가서 소유자가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고 안 바뀌는 게 그게 한계점에 딱 걸리게 세팅을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문제가. 그다음에 보조사실은 여기는 약혼자 같은 거 이해관계 그 예를 들었네. 아까 형제 뭐 부녀 관계. 그치? 근데 변론주의는 2-109에 뭐야? 주요 사실에만 한정된다. 준주요 사실이라 주요 사실인데 준까지 붙이는 게 뭐 하나 있는데 복잡해. 그건 여러분이 민법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 인과관계는 법률 개념이자 그 과실이 있게 되는 사실 등이 이게 주요 사실이냐, 과실이 주요 사실이냐, 과실을 이루는 뭐 속도 위반을 했느냐, 음주운전을 했느냐, 신호 위반을 했느냐가 주요 사실이냐, 이런 거를 위반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민법적으로 750조의 불법행위 등을 청구할 때 과실을 주장해서 있어야 되잖아, 상대방 가해자가. 근데 과실에 대한 것이 속도 위반이냐, 신호 위반이냐, 음주운전 뭐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럼 주요 사실이 어느 거냐? 왜 이건 또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법원이 나는 속도 위반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신호 위반을 갖고 잘못했다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변론주의에 적용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지금 설명대로. 당사자는 속도 위반, 내가 뭘 예를 들었는지 몰라도 속도 위반이라고 했으면 속도 위반 한 거냐 아니냐만 갖고 과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법원이 볼 때 신호 위반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이 주요 사실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과실이 주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곤란한 문제인데, 학자들이 이런 거를 주요 사실급으로 하기 위해서 준주요 사실화 해서 변론주의 적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다시 한번, 과실이 요건 사실이야. 그럼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기 위해서는 과실은 약간 법상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과 법규의 한계점에 있는 그런 거야. 근데 일단 요건 사실이야, 불법행위. 그렇게 되면 속도 위반 주장을 했는데 신호 위반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에 해당하는 과실의 서브 개념으로 본다면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준주요 사실이다.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서브 개념을, 과실이라는 것의 요건 주요 사실에 대해서 서브 개념을 준주요 사실에서 역시나 함부로 법원이 A를 주장하고 있는데 B를 가면 안 된다. 이건 사례형 문제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쭉 보면 과실을 주요 사실로 보면 속도 위반, 음주운전 다투는 것에서 속도 위반을 인정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쭉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러냐? 이 변론주의는 뭐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당사자가 주장해서 공격하는 것만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속도 위반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속도 위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법원이 갑자기 신호 위반했네 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신호 위반 자체도 등장했으면 열심히 싸웠을 건데,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타격, 법률 용어 불의의 타격, 법률 용어 같지 않잖아. 격투기 용어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야. 깔려 있는 거야. 거기 쭉 읽어보고. 되겠지?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